안녕하세요. 동탄 박사입니다. 수원, 용인, 성남, 즉 수용성 시세 급등으로 인해 정부는 2월 20일 부동산 규제 정책에서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로 인해 풍선 효과가 비규제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 예상하고 오산, 동탄, 평택을 오동택이라 하고 안산, 시흥, 화성을 안시성이라고 하고 김포, 부천, 검단을 김부검이라고 하는 등 수용성에 이은 새로운 명칭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비규제 지역 중 한 곳인 평택에 대해서 입지 분석과 아직도 실거주하기 좋은 가격 메리트 있어 보이는 단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은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되어 현재 약 52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52만 인구인데 60만 가구 주택을 그동안 분양하니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현재에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택은 크게 서평택과 동평택으로 나누어서 서평택에는 평택항이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고 안중에는 서해선 복선철도가 지나갈 예정으로 추후 신설역이 생깁니다. 인근 청북지구, 포승지구, 화양지구 등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쪽은 평택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고덕신도시가 있으며 고덕신도시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이 순차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1기 라인 가동 중으로 약 5,000명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향후 4기 라인까지 완공되면 약 2만 명 이상이 근무하게 됩니다. 고덕신도시 남쪽으로는 삼성 협력사들이 입주할 단지도 조성 중이니 향후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고덕신도시는 분양 초기 프리미엄이 5천만 원 정도 형성되었다가 입주 때 2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규제와 올해 있었던 2월 20일 규제 이후 지금은 약 1억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고 2단계 분양한 단지들은 초기에 미분양이었으나 대부분 완판되었습니다. 북쪽으로는 평택과 오산 경계에 LG전자 등 LG 계열사가 진이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고 LG전자 디지털파크는 평택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약 1만 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였는데 진이산업단지로 확장 개발하면서 근무할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덕신도시 바로 동측에는 쌍용 자동차가 있으며 지금 쌍용이 어렵긴 하지만 삼성, LG에 이어 평택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 동북쪽으로는 브레인시티가 2019년 기공식을 열었고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초기 성균관대가 입주하기로 하였으나 취소되고 아주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향후 아주대 병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동남쪽으로는 소사벌 지구가 개발 완료되어 이미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 배다리 공원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호수공원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좀 더 동쪽에는 용의지구 개발도 거의 마무리되었고 안성 IC 부근에는 안성과 평택 경계지로 2020년 10월 완공 예정인 평택 안성 스타필드도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평택은 지구 단위로 개발을 산발적으로 하였는데요. 규모도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브랜드에서 단지는 1차, 2차 이런 식으로 나눠서 5,000세대 정도 되는 지구 단위 개발을 하는 부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구가 유입되고 있음에도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에 신축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인해 시세가 오르기 어려웠던 구조였죠. 또한 남서쪽에는 미군 기지가 이전 중인데 미군들과 가족까지 합치면 약 9만 명까지 이전할 예정으로 주변에는 렌탈하우스도 많이 지었고 초기에는 연 단위로 연세를 주기 때문에 수익률도 좋아 인기가 많았지만 역시 신축 공급이 늘면서 공실도 증가하고 수익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쉽게 접근하면 안 되고 어려운 상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동측 중앙에는
1호선 전철이 진이역, 송탄역, 서정리역, 지제역, 평택역을 지나가고 있고 지제역에는 SRT 정차역으로 북쪽으로 두 정거장만 가면 동탄을 지나 서울 수서역입니다. 2021년에는 수원을 지나 KTX도 지제역에 정차하게 되며 동탄을 지나오는 GTX-A 노선 연장과 수원역을 지나오는 GTX-C 노선의 연장도 최근 들어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요즘에는 평택에도 핵심지가 눈에 띄는데 그중 하나가 지제역 주변입니다. 사실 투자로는 초기 대부분 고덕신도시를 생각했지만 규제 이후 공공택지 공급은 전매 제한이 6개월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투자 매력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전매 제한이 6개월입니다. 작년 10월 포스코에서 분양한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총 1999세대로 지제역 초역세권인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6개월 뒤 전매 제한이 풀리는데 바로 다음 달인 4월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25평부터 35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주는 2022년 5월입니다. 4월에 전매가 풀리면 분양권 만 딱 2년 보유하고 입주 전에 매도하면 시점상 일반 과세로 양도세를 절세 가능하겠네요. 그러나 최근 인근 부동산에 물어보니 프리미엄이 약 8천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33평 기준 분양가 확장비까지 하면 4억 초중반인데 프리미엄까지 하면 5억 초반으로 평택에서는 비싼 편에 속합니다. 참고로 평택의 고덕신도시를 제외하고 신축 33평이 3억에서 4억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으니 1억 정도 더 비싼 겁니다. 그러나 지제역 역세권 개발이 한창이고 지제역 자체 영향력이 커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오를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단지 바로 앞에 이마트도 있어 자체 상권도 생기면 상권이 꽤 좋아질 것이고 추후 더샵 바로 밑에 분양 예정인 곳들도 있으니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덕신도시에서도 서울이나 지방 갈 때 SRT를 이용하려고 지제역에 오지만 미군들도 서울 나갈 때 SRT를 이용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평택의 중심이 지제역 중심으로 재편되는 느낌입니다. 지제역 더샵은 입지가 좋은 만큼 평택에서 가격이 좀 센 편이고 이번에는 그 주변 아파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로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입니다. 총 1519세대이며 24평부터 33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제역 더샵의 영향으로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졌으며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33평 기준 시세가 3억 중반으로 아직은 괜찮아 보이는 시세입니다. 다만 역세권을 원할 때는 역까지 도보권이라고 하기에는 800m가 넘어 무리가 있습니다. 지제역 더샵과의 가격 갭으로 인한 가격 메릿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에서 한 블럭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는 포스코에서 더샵 센트럴파크 2개 단지를 공사하고 있고 올해 입주 예정이며 작년 말에 입주한 단지도 있습니다. 이들 더샵 센트럴파크는 조합 아파트로 가격 메릿이 상당히 있지만 조합 물건 매매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서 쉽게 매매하실 수 없습니다.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에 거주해야 하고 2016년 이후부터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고 세대 주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 거래도 없어야 가능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인근에 모산저수지 개발로 작은 호수공원이 생길 예정이며 포스코만 약 5,000세대 입주하면 앞쪽에 프라자 상가들도 많이 신축될 예정이라 내년만 되어도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한 블럭 옆에는 평택 센트럴 자이가 5단지까지 마찬가지로 약 5,000세대가 있는데 이곳은 일반 분양했던 아파트이고 2017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입주가 완료되었고 실거주하기 주변 환경이 좋으면서 가격도 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서야 분양가 회복한 정도입니다. 그동안 미분양이었고 마이너스 P였는데 자이는 5개 단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에 스트릿 상가가 조성되고 있고 주변에 프라자 상가도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3단지와 4단지 사이의 상가들의 모습입니다. 안쪽으로 가면 더 많은 상가가 있습니다. 자이는 단지가 크고 구조도 잘 나와서 실거주로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곳 같습니다. 미니 신도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단지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조망은 1, 2단지가 좋고 2단지, 4단지, 5단지는 학교가 가깝고 3단지는 약 2300세대 이상으로 3단지만 커뮤니티 시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실내 수영장이 있는데 3단지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3단지 뒤쪽으로 나가면 앞서 설명드린 포스코와도 인접해 있어 상권이 좀 더 편한 장점이 있답니다. 시세를 보니 아직 풍선 효과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격 메릿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이 거주민들에게만 자이에서 20년간 이마트와 지제역까지 가는 셔틀을 운행하니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무료로 셔틀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이 위쪽으로 굿모닝 맘시티라는 동문건설에서 분양한 단지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지구 단위 개발로 약 4,0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인데, 세 개 단지는 2019년에 입주해서 지금은 3,000세대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관계로 당연히 주변 상권이 아직은 미흡하지만 마지막 단지 입주할 때쯤 되면 좀 더 실거주하기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맘시티는 좀 외곽에 있지만 가격은 정말 신축치고 저렴한 것 같습니다. 자이와 마찬가지로 셔틀을 운행하지만 자이처럼 20년간 운행하는 건 아니고 아마도 마지막 단지 입주하고 주변 정리될 때까지만 운행할 것 같습니다. 자이보다는 운행 횟수도 좀 더 적은 걸로 압니다. 자이나 맘시티는 북쪽에 브레인시티와 가까워서 브레인시티 완공되고 병원도 갖춰지면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것 같습니다. 이상 평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평택의 핵심지인 지제역부터 그 주변 단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제역 포스코는 당연히 좋아 보이고 매매할 수만 있다면 더샵 센트럴파크도 좋아 보입니다. 당장 실거주하기에는 자이가 좋아 보이고 가격 메리트도 있어 보입니다. 고덕 신도시나 지제역 역세권 개발이 지속되면서 기존 소사벌의 중심 상권에서 이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흐름이 보이니 향후 평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제역과 고덕 신도시를 염두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동탄 박사였습니다.